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조건기한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속, 증범과 막 토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기한이 시험에 나오고 보통 한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과 기한은 먼저 시제가 미래, 장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걸 전제로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효력 요건입니다. 먼저 주의할 게 시제가 미래, 앞으로 발생할 거죠. 따라서 서고봐요 그러면 틀립니다. 서고봐요 같은 말이 뭐였죠? 처음부터 틀려요. 그리고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계약 체결 시 다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소처법 외웠죠. 틀렸다. 이건 성찬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장래효입니다. 장래효인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법조문 확인하겠지만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아무튼 원칙은 둘 다 소급표 없다. 네, 예외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애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엄마 나 운동화 사줘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공부를 열심히 해, 너 영어 점수 90점 맞으면 사줄게 그래요. 그럼 영어 점수 90점 맞는 건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너 반에서 5등하게 되면 사줄게. 그럼 또 불확실의 조건이에요. 너 생일 때 사줄게. 생일 때 조금만 기다려. 그럼 생일은 올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기한입니다. 그죠? 올 5일 날 어린이날 사줄게 그러면 기한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럼 기한이죠. 기한. 몰래 애들이 안 받아 그래요. 안 받아. 너무 머니까. 너무 기다리려면. 아무튼 기한이다. 근데 엄마가 그러네요. 엄마가 병이 내 왼수인데 병이 죽으면 사줄게 그래요. 내 왼수 병이 죽으면 사줄게. 그럼 조건이 이렇게 아니에요? 병, 사람이 언젠간 죽을 건 확실하죠. 언젠간 죽잖아요. 죽을 거 확실하니까 그건 기한입니다. 확실하니까. 그래서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가 확실한가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엄청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것만 잘 비교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조건은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있고, 근데 기한은 분류 방식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은 시기와 종기 분류할 수 있고,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분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건에서 정지 조건이란 것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미래,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미래,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 걸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한 다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거든요.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 효력이 없어져서 무효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다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뒤집어 봐요. 잘 보세요.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그럼 무효이던 것이 계속 무효, 효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근데 이게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쭉 효력이 있는 겁니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처음에 엄청 헷갈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기 종기는 시작, 끝 그 말이죠.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는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음 확정기한은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 있죠. 아까 너 생일 그러면
크리스마스 딱 정했잖아요. 우리 시험일 뭐 10월 30일 정했죠. 불확정기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이게 사법고시에 나와요. 사법고시에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나왔어요. 이걸 사법고시에서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시험에 내죠. 정지조건. 그럼 조건이 틀렸죠.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니까 기한인데 날짜를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건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그럼 민법 보충상 프린트 있죠. 그 보충 9번 프린트 배신 보충상 거기 있습니다. 1월달에 했었죠. 보충 9번 펴보세요. 없으시면 일단 칠판을 같이 봅니다. 자, 1, 2, 3, 4 4개를 잘 비교해 볼게요. 1번 중개사시험 합격하면 그럼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근데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럼 증여를 받잖아요. 그럼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요건. 자, 2번은 지금 내 차를 주는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조건이죠. 근데 다시 돌려줘. 다시 내놓으래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를 뺏기네요.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이 됩니다. 3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럼 조건이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확실의 조건입니다. 찍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합격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사준대요. 뭐 장난치니? 합격이란 말이에요?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불합격이라는 게 성취되면 차 사준다. 그럼 증여를 받죠. 그러니까 정지 요건. 그 다음 지금 차를 주는데 시험에 불합격하면 조건 차 다시 내놓으래요. 그럼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를 뺏기네요.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비교한 이유가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지 조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다음 5번 중개사 시험 끝나면 그럼 우리 시험 일자 확정되어 있죠. 10월 30일.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에요. 근데 끝나면 자동차 사주겠대요. 그럼 증여 효력이 생기죠. 발생하니까 시기. 근데 6번 지금 차를 주겠는데 중개사 시험 끝나면 기한 차 돌려달래요. 그럼 시험일까지 타고 시험일 다음 날부터 차 뺏기죠. 그럼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됩니다. 다음 7번 중개사 시험일까지 기한이에요. 생활비 준다. 그럼 시험일 그 다음 날부터 생활비 못 받죠. 그럼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8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럼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영어 시간이 아니에요. 국어에서 뭐뭐 할 때까지 영어로 until 그거 기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합격할지 못할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 그럼 합격하면 다음 날부터 못 받죠. 못 받으니까 효력이 소멸해서 해제 조건입니다. 9번 똑같죠.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 해제 조건. 10번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그럼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해서 조건인데 무효가 효력 소멸하죠. 무효라고 매매계약서를 했다. 그래서 효력 소멸이라 해제 조건. 11번은 날짜가 미래라고 가정해서 미래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임대차 있다. 그럼 이 날짜가 임대차 시작 시기.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효력이 소멸하니까 이게 종기가 됩니다. 12번은 요즘의 12번 같은 거 실생활에 보기 힘든데 예전에 막 1970년, 80년도에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때
잘 모릅니다. 저는 젊으니까 어려서.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자 12번. 매매 목적을 일단 매수인에 이전하지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그 말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를 유보한다고 표현합니다. 남겨두고,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지 못할지 불확실하죠? 불확실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이게 정지요건이죠.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아까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뒀다가 잔금 다 왔나 보면 소유권 넘기는 거죠. 그것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랍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갑이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가 있는데 우리 TV를 12개월 할부로 사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할부가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외상으로 12개월 할부로 사는 겁니다. 외상으로. 그래서 TV만 일단 우리에게 이전, TV만.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유보 남겨놔요. 왜냐면 할부금 못 내면 다시 뺏어야 되니까. 일단 소유권은 갑에게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 할부금은 다 안 나가면 그때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란다? 소유권 유보 매매고 이게 정지요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다시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은 147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은 192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책은 192페이지. 그럼 상단에 147조가 있습니다. 자, 1항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게 장래입니다. 성취한 때 미래 장래요.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하죠. 이 항에서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미래 장래입니다. 효력 잃는다. 효력 소멸. 그러니까 이 초록색을 아까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서고바이오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 시 X. 다 장래요. 성취한 때부터 장래요입니다. 근데 사망이 특이합니다.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는 예외적으로 그 의사 이합니다. 그래서 1항, 2항 소급표 없는데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그럼 152조 기한과 비교하면 122조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책 195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책 195페이지. 그럼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기한 도래 후 효력이 있고 파란색 1번 시기부, 파란색 2번 종기부 있습니까? 그게 다 152조인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박스처럼 안 내고 그냥 가볍게 서술해 있습니다. 그럼 자 7번 보세요. 자 1항에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게 장래, 도래한 때부터 미래, 장래에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요.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초록색 4개 있죠. 초록색. 이게 다 시간 미래, 장래입니다. 장래. 이 초록색을 아까 소처법 바꾸면 틀린 겁니다. 다 미래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사망이 없죠. 근데 조건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는데 기한은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 없다. 절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준다 그랬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막 소급합니까? 미쳤잖아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선물 사줘요. 오늘로 앞당겨요? 미쳤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어요. 조건은 사망 이용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다. 또 원칙은 다 소급표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148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은 이제 순서가 좀 다르니까, 자, 190페이지 와보세요. 190페이지. 그럼 중간에 큰 3번 조건 성지 전 효력이 있고, 밑에 148조와 149조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148조가 조건부 뭐라고 나가죠? 써요, 옆에. 조건부 위쪽에 기한부로 같이 써요. 여러분 책에 148조가 조건부 법률에 써있죠? 조건부 위에 기한부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기한에서 거기 148조와 149조를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기한부 쓰시고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기한부 썼습니까? 자, 그럼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성취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물론 기한부 법률행위도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예를 찾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뭐 엉뚱한 이런 예밖에 없어요.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이 자동차를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너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차 너 줄게. 내 차 너 준대요.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럼 합격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요. 근데 갑이 날마다 내 차 엔진을 파손시켜요.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합격하면 자동차 온전한 걸 줘야겠죠. 근데 우리를 해야 할 목적으로 막 내 차를 파손시킨다. 그럼 안 되겠죠. 그게 상대방 을 이익을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이해도 너무나 엉뚱합니다. 그 다음 149조가 심의에 더 잘 나오는데, 여러분 책 149조 제목이 조건부 권리 처분 써 있습니까? 거기도 기한부라고 추가하세요. 기한에서 이걸 준용하니까 미리 써놓고 미리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럼 149조 외웁니다. 자,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가로 열고, 이건 제가 그냥 제 임으로 써놓은 거예요. 또는 기한부 권리도 다음 일반 규정에 의해서 앞글자에 다 외워요. 앞글자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외웁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없다 틀리죠. 담보할 수 없다 틀리죠. 시험은 있다 없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워요. 조건부, 기한부 담보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이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등기법에 나옵니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처상보담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조건 기한을 부실 수 없는 거. 여러분 책에는 187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책 187페이지. 가장 중간에 파란색 3번 있고, 조건 그 위에 써요. 조건 위에 씁니다. 기한. 조건 기한과 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쓰세요. 됐습니까? 그럼 칠판에서, 자, 먼저 단독행위와 가족법상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책은 1번 단독행위만 있죠. 네,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건 우리 책에 그냥 빠뜨린 것 같아요. 일부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은 최근에 단독행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단독행위 보면, 자, 단독행위란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죠. 상대방 동의 없이 한 개만으로 성립하니까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왜 그래요?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그럼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때, 여기처럼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이 이익만 주다. 이때는 그럼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우리에게 1000만원 채권이 있는데 이 친구 을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갑이 을 좋은 일 좀 시켜봐야겠다. 을에게 친구가 좋은 일 좀 하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돈 갚지 마. 그랬어요.
동갑지마가 채무를 면제한 겁니다. 그럼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동갑지마 그러면 바로 채권이 없어져요. 근데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그럼 이런 조건은 우리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죠. 우리 돈을 갚으면 돼요. 아니면 사회봉사 100시간 하거나 우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채무 면제 이런 데는 조건을 우리에게 붙일 수 있다.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경우에 예외적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무효 틀립니다. 그럼 그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에 조건이 제일 잘 나오는데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 189페이지 오세요. 189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2번 가장 조건이 있고 밑에 151조가 있나요? 1항이 불법 조건이고 2항 사망을 하는 겁니다. 151조 2항 사망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그럼 자 기성 조건이란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 불능이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해제가 될 수 있고 불능 조건이 정지 해제될 수 있는데 1월 달에 예를 들었으니까 예는 기억할 필요 없고 결론만 합니다. 그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본다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더 올리고 이미 불가능이라 마이너스가 올리죠. 정지는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이래 나눠서 곱하면 끝나요. 그럼 이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이게 유효예요.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이건 무효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라 이건 무효가 돼요. 곱하면 플러스라 플러스를 뭐란다?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그냥 곱하면 끝납니다. 이걸 해마다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조문 151조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 위반한 것일 때 이게 불법 조건. 이미 우리는 첫 계약 그런 예를 많이 들어봤죠. 그때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이 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고 해지조건 마이너스 그럼 여기 기성조건이 해지란 말입니다.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이게 불능 조건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하고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곱하면 제가 그때 무효 곱하면 끝나는 겁니다. 곱하면 그러면 아까 1항이 불법 조건이죠. 그래서 자 부적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이 있어요. 그럼 첫 계약, 첫 관계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지금 이것은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시작하죠. 그러니까 첩을 꼬시려면 맨입으로 꼬셔요. 뭔가를 줘야겠죠. 오늘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꼬시려고. 오늘 아파트 증여할 텐데 나중에 장래에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라 그 말이죠. 해지 조건이 효력이 소멸하니까 다시 내나 다시 돌려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첩을 꼬시려고 오늘을 주는데 첫 계약 시작하죠. 장래에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나 첫 계약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틀려요. 이건 유효거든요. 이건 무효라 틀렸다. 두 번째 조건만 무효 틀립니다. 세 번째처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이게 불법 조건.
그다음 150조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가끔 시험에 가끔 출연한다. 가끔. 여러분 책은 191페이지. 191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박스 150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1항 2차 칠판부터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번 중개사심 학교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주기 싫었어요. 애인이 생겨가지고 애인에게 줘야겠어요. 그래서 아들 시험을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시험 전날 아들 오른팔을 확 불어버렸어요. 오른팔 확 불어버리니까 아들이 시험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게 1항. 자, 1항. 1항에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가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방해한 때 오른팔 불어버렸죠. 그때 상대방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항은 그 반대죠. 아버지가 합격하면 준다.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더 열심히 놀더니 합격했네. 알아봤더니 이놈이 세상에 대리시험 시켜서 합격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는 합격 못했다. 너 확 찔러버려. 할 수 있죠. 그럼 이 부정행위 하면 부정행위 시험 몇 년 못 봐요? 그렇죠. 5년은 누구나 알아요. 5년은. 사실 부정행위 하면 시험 5년 못 보죠. 근데 언제부터 5년이죠? 시험이 시행일입니까? 무효 처분일입니까? 예, 그거 모르죠. 언제부터 5년? 시험이 시행일이에요? 무효 처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초. 부정행위 무초. 무효 처분일 5년. 무초입니다. 무초. 그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합격 못했다고 주장해야겠죠? 자, 2항에서 2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 아들이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 대리시험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 아버지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증책을 잠깐 볼 텐데 입증책 뭐든지 원칙은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자, 여러분 책엔 자 192페이지 있네요. 여러분 책 192페이지 상단에 147조 보셨죠? 그 밑에 네모 1번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하는 원칙이죠. 자, 아버지가 시험 학교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앞에 말은 쏙 빼고 뒷말 아빠 준다고? 준다며? 빨리 내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죠? 내가 오늘 준다 했니?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너 아직도 정지 조건 몰라? 라고 정지 조건이 있다고 아버지가 입증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다투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다 입증해요. 그럼 아들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겠죠. 그래서 아들이 열받아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합격했다고 아들이 입증해야겠죠. 합격증 보여줘야겠죠. 그럼 아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합니다. 모든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합니다. 기한 아까 법조문 봤어요. 아까 해서 일단 152조 봤습니다. 소급이 없다. 기한에서는 자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거기 03은 기한이익이 있는데 거기 보기 전에 판례 하나만 보고 갈게요. 30에 나온 판례 하나만.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했는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려는데 갑이 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뭐라 하냐면 제가 다시 임대차 할 거니까 만약에 병에게 임대차하면 병에게 보증금 받겠죠. 그 보증금을 을에게 준다 했어요. 다시 보통 을은 방 뺐어요. 그러니까 갑이 내가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집을 제3자 임대차에서 그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차한다. 이게 발생할 게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평생 임대차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돈 준다 그랬죠. 그걸 여기서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 주는 이행 기한으로 지금 정한 겁니다. 다시 제3자에게 임대차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을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 을에게 줄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차 했네요. 그때 을에게 빨리 보증금 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저 주택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저 주택이 불타 없어져서 제3자에게 임대차가 불가능하게 돼요.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집이 불타버렸죠. 그럼 쫓아가서 보증금 받아야 안 받아요? 갑불상해서 안 받습니까? 빨리 가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빨리 가서 받아야겠죠. 둘 다 보증금 줄 이행 기한이 도래합니다. 둘 다. 이때도 보증금 받고 이때도 빨리 가서 갑한테 받아야겠죠. 그래서 둘 다 이행 기한이 도래합니다. 나중에 요약책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이익으로 오셔가지고 197페이지로 오세요. 197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 기한이익은 자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를 이용해서 추정한다가 153조입니다. 그럼 칠판을 봐보세요. 자, 1항에서 기한은 자 채무자 이익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를 때 그때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을에게 5억을 2년간 빌려줬는데 친구가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럼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자 그럼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이익을 누립니다. 그러면 갑은 2년간 얻은 이득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을만 2년간 기한이익이 있고 갑은 기한이익이 없죠. 누가 보더라도 채무자 을만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은행갑이 을에게 5억을 2년간 빌려줘요. 당연히 이자로 받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 은행도 2년간 이자 받는 이득이 있죠.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 기한이익이 있죠. 그럼 여기는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근데 명백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누구? 채무자 이익을 연 것으로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은행은 2년간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돈 갚을 수 있죠. 그걸 기한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요. 6개월 만에 돈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1년 6개월간 돈 안 갚아도 되지만 그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리 갚아버리면 상대방 갑은 1년 6개월간 이자를 못 받는 손해가 생기죠. 그럼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먼저 갚으면 중도상환수를 주잖아요. 그게 상대방에게 이익이 해가 되니까 일정 부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상담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그 이익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5억 2년간 빌려줬죠. 근데 이자를 월 1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대신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1억이 약정하면서 플러스 1억에 또 약정했다. 이렇게. 채무자 을이 2개월간 연체하면 이거 인정 안 하고 그 즉시 전액 다 변제하기로 했다 해보세요. 전액을.
연체하면. 이게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죠. 원래는 2년간 안 갚아도 되는데 2개월 연체하면 이거 없애버리고 다 갚기로 했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하기라는 특약입니다. 그럼 자, 2개월 연체하면 전액 변제한다는데 정말로 우리 2개월 연체했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2개월 연체했을 때 우리 2개월 연체하자마자 즉시 전액을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것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즉시 갚아야 한다가 정지조건부라 그래요. 근데 반면 우리 2개월 연체하더라도 갑에게 선택을 맡겨요. 우리 2개월 연체했더라도 갑은 그냥 이자를 계속 받고 싶을 수 있어요. 이자가 100만 원이니까. 그러죠? 또는 우리 신용이 안 좋으면 전액 딱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갑에게 선택을 맡겨서 갑이 전액 탈락 그러면 우리 전액을 주는 것이고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맡기는 걸 형성권적이랍니다. 갑이 전액 내놔라고 했을 때 우리 주는 거죠. 그러면 자, 둘 중에 어떤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해요? 둘 중에 은행, 채권자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이게 더 유리하죠. 은행이 선택하는 거. 이자를 계속 받거나 아니면 전액을 청구하거나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둘 중에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해. 둘 중에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면 채권자를 위해서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신용 카드빚을 워낙 많이 져서 카드빚. 카드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12개월. 근데 한 3개월 안 갚으면 전액 다 청구해버립니다. 집에 날아와서 집에서 혼났어요, 제가 아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나 이해 잘 돼요, 저는. 카드빚을 많이 져봐서. 근데 이거 빚을 안 좋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 분은 신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애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 이거요. 내가 아는 형 이름이 기한이 형이에요. 아는 형 이름이 기한이 형. 그러니까 기한이 형 그럼 이미 끝나요. 기한이 형. 근데 정확히 하면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다시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그냥 기한이 형 여기서 끝났죠. 저는 이해가 잘 돼서 저는 안 해요. 카드빚을 많이 쳐봐서.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 기한이익 상실이 있고 밑에 파란색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나요? 바로 밑에 5줄 다 읽어보세요. 이해가 써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198페이지 양괄호 1번 정지조건부 그 3줄 다 읽어보세요. 양괄호 2번 형성권부도 3줄 다 읽어보세요. 그럼 양괄호 3번이 심이 나옵니다. 자, 불분명하면 형성권부 동그라미. 그걸 형성권적 같은 말이에요. 이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 둔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음 형성권적 동그라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해서 외우세요. 기한형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한 거 3번 복습하시고 주말에 민총을 한번 보면 좋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물권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